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양손을 잡고 만세 자세를 한번 취해 주세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기 추첨함에 가셔서 탁구공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림 후보부터요. 17번, 예, 임내연 후보. 2번, 최경환 후보. 14번, 예, 감사합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태림 후보 17번, 임내연 후보 2번, 최경환 후보 14번 추첨해 하셨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 다 아실 것 같고요. 먼저 이태림 후보부터 1분 자유 발언하겠고요. 모두 시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태림 후보, 예, 자유 1분 자유 발언해 주세요. 학교, 군대, 사회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곳에 정의롭지 못함, 부정부패가 매우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회의를 넘어선 깊은 환멸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정부패와 싸워 정의로운 사회를, 대한민국을,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제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력과 좋은 정책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부정이 만연한다면 모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정부패에 맞서 부정부패가 척결된다면 청와대, 국회를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고 국민의 행복과 우리가 처한 숱한 문제들의 극복에 그리고 국가 경쟁력 등의 생각 이상의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가 있다면 어떤 집단, 세력, 권력 그 누가 되었건 정성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내연 후보. 예. 안녕하십니까, 임내연입니다. 예. 저는 광주 고검장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이래 황조 근정훈장,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당 법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BBK 동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20년 수건사업인 용봉 IC 상행선을 성사시켰고 국비 지원이 거부됐던 3천억대 호남고속도로 확장에 50% 지원을 관철시켰으며 지산 초교합, 도로 확장 등 주요 공약 사업을 100% 달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재부가 반대하던 2조 원대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출발시킴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최경환 후보. 저를 가끔 총리 장관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새누리당 경상도 대구 박근혜 최경환이고 저는 국민의당 전라도 광주 김대중의 최경환입니다. 저는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서 항림사건과 민청년 사건으로 두 차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7년 정권교체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민생 반탄, 한반도 위기, 호남 차별과 소외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전국의 김대중 세력, 남북 화협력 세력, 정의로운 경제, 건강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세력들을 규합해 정권 교체의 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추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태림 후보부터요. 네.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민은 광주 출신 정치인이 DJ와 같은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DJ와 같은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잘 엄수해 주셔서 자, 임내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 잘 들어주십시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국민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 속에서 재벌들은 과거 4년 전에 400조가 뭉쳐 있는데 지금 710조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장 첨단의 기술로 승부를 봐서 올리는 문제가 있고, 이제 이 공정 성장과 공정 분배의 선순환을 일으켜서 이제 과거에는 복지를 소비 낭비로 봤지만 이제는 생산적 요소로 한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동시에 이 주민들의 양극화를 줄여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등 소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위주의 경제보다는 내수 위주, 그리고 재벌 위주의 경제보다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경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이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평화 통일의 구체적 전략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남북관계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참 피가 끓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웬 말입니까? 말씀하신 미국, 중국, 러시아 중요한 우방이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협력 없이는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 육자회담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김대중의 노선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 압박 와중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 한국 정부가 왕따가 되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외교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대화 협력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김대중 노무현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패널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희 의원이시죠. 저 이태림 후보부터 한 분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세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태림 후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양 두 분에 의해서 지역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별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유권자분들께, 국민 여러분께 최대한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필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뭐 최선을 다해봐야죠. 예. 다음 우리 임내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정치를 벌써 2선 하시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지역 발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역 발전, 특히 강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또 지역 내 대학생들의 어떤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이 되시면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에 제가 했던 것처럼 영봉 IC 호남고속도로 확장, 제2 지하철처럼 기본 SOC 사업을 하는 것도 기초가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서민들, 영세 상인들의 삶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 제조업을 더욱 이끌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기왕에 있는 기아자동차라거나 삼성이 일부 나간다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주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강력히 유치해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발전시키면서 영세 상인들의 삶을 진작시키는 그런 경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걸 합계해서 아까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데도 말씀했습니다만 기술로 생산력을 높이지만 여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등을 하고 청소년들,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취업난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경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출마의 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금배지를 따면 그만인 양 그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유권자들하고 약속했을 때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유권자들이 그렇게 모든 봉사를 다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금배지를 따기만 하면은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최경환 후보께서는 그러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그 부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10년간 모시면서 배운 게 있다면 권력은 이미 서비스다, 봉사다, 이겁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폼 잡는 사람들, 권력을 누리려 한 사람을 갈 곳은 두 곳입니다. 첫째는 감옥 가는 건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 갑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도 바뀌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민생정치, 주민정치, 생활정치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섬기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저는 그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얼마만큼 자기 삶 속에서 그걸 정체성을 갖고 왔느냐, 이런 서비스 정치인을 그런 품격을 갖춰왔느냐, 그 태도를 갖춰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노민옥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강분들도 아마 정치인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정말 참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참 높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자리에서 오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현실 정치에서도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불신의 사회로 돼 있었을까라는 참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정치계로 들어가셔서 정말 바른 정치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임내연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후보님이 그 지난해 그 성희롱 발언한 거에 대해서 그 어나운서를 대상으로 놓고 했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여성들의 그 직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저희가 정치인들 특히 1%에 해당하는 남성들이 여전히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의식들이 이제 골깊게 있다는 부분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정치계에서 있었던 문제들은 참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정책에 반영되고 실제 여성과 남성들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내연 의원님이 그 하셨던 그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는 의식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여성들이 많은 우려를 해야 되는지. 예. 먼저 저의 부덕의 소치로 3년 가까이 논란에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 공직자가 뭐 성희롱을 한다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성희롱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요소들이 많기에 오늘은 이 일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치적 배경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해서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더니 민주진영에서는 환영했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큰 공격을 받던 시기인데요. 그때 이 문제됐던 발언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2번에 걸쳐서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하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제3의 자리에 있는 남자가 제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확실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우리 노미덕 패널 계속 질문. 네. 우리 이태림 후보님, 지금 정치 경험도 없고 지금 아주 신진으로 젊은 층이신데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그 힘을 입으시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본인이 가장 내세우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뭘로 으뜸으로 뽑겠습니까? 네. 제가 뭐 꼭 저희 세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노동 시간에 관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한 노동 시간으로 인해서 몸과 두뇌가 지쳐서 뭐 많이 일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50, 60시간까지도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아를 지키고 행복감을 만들어낼 최소한의 휴식을 못하고 그것이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극복된다면 국민 모두가 꿈을 찾고 꿈을 키워나가며 현 시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누려 자살률을 줄이고 극심한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지지 않고 스스로 자존감을 충만케 하여 사회 모든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해 주시죠. 네. 그런 노동 환경이 좋아진다면 어떤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동 환경은 뭐 말 그대로 모든 노동 환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 시간에 관해서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법정 근로 시간을 줄이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페이가 줄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경제적인 압박이 있음에도 그게 노동 환경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노동 시간이 줄으면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굉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이제 네. 최경환 후보에게 네, 질문하신 최경환 거죠? 후보님, 아까 그 DJ 에게 배운 정치 철학이 서비스와 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비스와 봉사라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회의원의 직분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또 하나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지역대표만 잘하면 된다는 분도 있지만 국가대표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주민들의 요구는 내 곁에 있어달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4, 5년 동안 광주에서 활동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 일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내 손을 놓지 말아달라, 내 말을 들어달라 이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생활에서 또 교육에서 또 문화, 복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귀 기울이는 자세, 여기에서 봉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공관위원회 질문 있겠습니다. 김지희 의원. 예. 예, 임내원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2013년과 관련돼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성희롱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전달한 것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성희롱 부족- 발언이라고 성희롱이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희롱 그러니까 발언.
성희롱이 아니고요. 성희롱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그 생각하세요?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성희롱 발언인지 아닌지만 얘기를 성희롱 하십시오. 발언이 아닙니다. 성희롱 발언이 아니라고 예,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그- 그러면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질문합니다. 얘기를 예. 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예. 당에서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거를 이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에서 어떻게? 성평등 교육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성평등 교육을 받잖아요. 1년에 뭐 같이 받는 거야, 받지요. 예, 교육 이수하셨어요? 그거에 뭐 특별한 교육은 않고 함께 아니요. 이 함께 사건 드린 이후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같이들 얘기를 들을 때는 함께 들었고 특별히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받으신 기억은 거 안 나죠. 없습니까? 아 예. 그러면요 본인의 성인지적 관점에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 정도로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얽혀가지고 예. 굉장히 평소에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정말 국회의 아름다운 국회의원 상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에 몰려가지고 가장 평생을 나름대로 말을 조심하고 부드러운 말하는 사람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충분히 설명할 기회만 주신다면 소명 자료는 충분히 그러니까 받습니다. 내가 이 부분이 끝까지 거절을 했더라면 제가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자, 그러면요. 어느 강사의 말을 예. 전하는데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임내용 것은 후보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소명 자료 충분히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답만 해주십시오. 예, 그럼 질문해 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본인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라고 아니 나는 생각하세요? 상당히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한 80점, 90점대라고 뭐 생각하시나요? 그게 예를 들어 60점 만점에 한 80점은 안 되겠나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성은 의원 질문해 주시죠. 이태림 후보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년생이세요. 네. 저도 20대로서 되게 반갑고 고맙기도 합니다. 주요 경력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의 현실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청년한테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두 거물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예.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사실 그 주민들의 의구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 뭐였지?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환경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노동 환경, 노동 시간이 개선된다면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는 선순환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매우 근본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현재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그 나무 한 그루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완주할 의지가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최선을 다해 보고 정말 가망이 정말 없으면 힘들 수도 있겠죠. 예, 이혜영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그 임내연 의원님, 그 지금 현역이시고요. 사실 예,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예, 임내연 그 후보님의 자격을 놓고 사실은 경론을 벌였습니다. 예. 수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아직도 말끔하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의 운영 세칙에 보면 막말이나 갑질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특히 성희롱 같은 경우에도 아주 엄중한 기준을 들이대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임내희 후보님 본인이 막말도 아니고 성희롱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게 좀 난감해집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셈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 봐요. 예를 들어 서부 총잡이 발언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본인이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디 답변할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모두 했듯이 저희 이제 부득이 소치다. 이것은 어느 자리에서 즐거운 유머를 해주라고 하다가 개인 것을 하다가 어느 강사의 얘기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문제가 없어서 그냥 전달을 했고, 두 번째는 문제가 있다고 두 번을 제가 거부를 했는데 끈질기게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해준 결과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그 자리에 없던 제3의 어느 남자 기자가 문제를 제기해서 그걸 가지고 본인들에게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약간 사과성을 하면서 혹시 기분이 언짢았냐. 그런데 그분들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저는 부적절한 끝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과 미안함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심각한 것이 문제가 됐다면 기자 4명을 여기자 4명을 가지고 했는데 원래 강사는 수백 명을 상대로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그때 성명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은 성희롱으로까지 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간만 좀 더 주시면 그 논거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차분차분히 못해서 다음 기회에 질문하시면 제가 보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건 잘못했는데 그렇다면 예. 우리 전윤철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광주에서 출마하는 후보 전체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아까 여기 임 후보가 답변하신 내용인데,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아주 지금 어두운 그런 이 상황을 나타내는 시그널인데,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인구와 자본 규모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타당과 대결할 때 잠재 성장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후보들은 이와 같은 잠재 성장률의 기본 컨셉이 뭔지 하는 데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광주 북구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현재의 제조업 이 패러다임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어요. 21세기 우리가 먹고 살 거리가 뭐냐 고민을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후보들이 한국 경제가 됐든 광주 경제가 됐든 간에 그런 고민 없이 국회의사당에 나타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계신 서민들뿐만 아니고 광주 후보로 광주에서 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전부 고민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럼 광주 경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제조업이 고용 창출 유발률이 마이너스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1% 성장하면은 1.2배, 1.3배의 고용 창출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 그러면 거기에 대신할 것이 뭐냐? 서비스 산업인데, 광주 북구에 엄청난 문화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광주 후보 가운데서 광주 문화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반성해보고 그 세 분 가운데 그 시간이 나는 대로 이 문화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최경환 후보부터 이제 거꾸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태령 후보부터 했으니까요. 이제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이번 세 분. 전인철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하고 깊이 반성을 합니다. 북구는 비엔날레, 또 중해공원, 광주 시민회관 여러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이 결합도가 아주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문화산업으로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으로서 문화창작 공방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수요층과 결합하는 노력들이 참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이 지역에서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이 만들어져서 더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구 쪽이 아시아문화전당과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내연 후보.
예, 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이 많기 때문에 또 관광산업과의 연계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산업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니까 이런 것을 증진시키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오히려 아시아문화전당은 경쟁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유대를 강화한다면 더욱 상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지적의 공부를 통해서 더욱 발전시키면서 문화시설, 관광, 문화산업 또 아시아문화의 전당과 연계로 인한 상생 효과를 노리도록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역은 문화시설도 많지만 첨단 과학시설도 많습니다. 아마 그런 제조, 과학, 문화를 연결해 가지고 종합 그러한 관광, 레이저 산업 이런 것과의 종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태림 후보 말씀하시죠. 국회의원의 하나의 의석은 비단 국회의원 한 명의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구민과 그리고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는 책임감과 그런 무게를 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단답형 질문 하시는 거죠? 우리 김진화 의원. 저 임내연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 보면은 시민단체나 뭐 언론사에서 한 그 의정활동 평가도 썩 좋지는 않으셨고, 그다음에 광주 현역 의원들 가운데 교체 불가리 여론도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만 제출하신 의정활동 계획도 상당히 핵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재산 신고를 준비하겠다, 신문 주간지를 구독하겠다, 명함을 제작하겠다, 의원님 이력서를 작성하겠다, 후원 안내장을 제작 발송하겠다, 뭐 이런 일상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써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임내연 의원께서 한 번 의정활동의 기회를 가지셨는데 또 한 번 의정활동의 기회를 더 달라라고 지역 주민께 호소할 핵심 근거는 무엇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 수건 사업을 여러 가지 해결했는데요. 25년짜리가 한 개고 20년짜리가 두 개고 10년짜리 하나고, 광주에서 제일 역사상 큰 기간 산업들을 다 일단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것들을 완결시키는 것이 첫째 문제고요.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는 복지와 이 건강시설 등 서민 생활에 관계되는 그런 제도, 법 이런 것을 고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얘기합니다만 정권 교체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수건 사업을 이루는데 동서화합, 노사화합 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영입된 사람도 그분이 저를 통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국 정당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 때 김무성 씨 마약 사건이라거나 최경환 씨 인턴 사건을 가장 강력하게 제가 비판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벌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서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정현정 의원. 예. 질문은 아니고요. 임내연 그 이비 후보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뭐 성희롱적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했다. 그 발언을 했을 때 좋아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예, 그걸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불만을 자체로 품지 않았다는 아니 그러면 그런 발언을 좋아하는 자리에 가서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절했는데 꼭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했는데 또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실 겁니까?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명확히 하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이미 어떠한 농담도 유머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일 지나고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태림 후보부터 하시는데요. 1분 이내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이태림 후보 시작해 주세요. 저는 월급 사용 내역을 전 국민께 공개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월급 남는 금액을 지역 구민 중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환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공천 공개 면접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땀과 피와 목숨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단군 건국 이래 숱한 외세의 침략과 나라가 멸망 징전까지 갔던 처절하고 지독한 역경들을 거쳐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고 남북 전쟁의 고통을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 발전에 이어 민주화를 위한 피 흘림과 생명으로 이제껏 지켜온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평화, 자유, 번영을 누리는 한 국민으로서 오늘을 있게 해주신 선인들의 가치를 빛내고 다음 세대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더 잘 가꾸어 물려주고 싶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앞장섰던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에도 세상의 위대한 변화에 앞장서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내연 후보. 저는 19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작년에 헌정 대상과 당 및 NGO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끊임없는 노력과 전국에 걸친 인맥으로 오랜 수건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일들을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완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센터 및 스포츠타운 건립 등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민과 영세상인의 어려움, 청년 실업 및 노인 빈곤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환 후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12년 4년 전 19대 총선에서 북구을 통합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181표로 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지역구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왔습니다. 소통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호흡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또한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 유언을 받들기 위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또 정치적 차원에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전국의 김대중 정신 계승단체들을 만들고 전남대에서 김대중 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소망은 정권교체입니다. 감옥을 2차례 나가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자. 저 최경환의 책무 정권교체에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서 김대중 대통령 유언을 받들고 광주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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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일어서 주세요. 예, 일어서 주시고, 자, 제가 차려 격려하면 뜨거운 박수 여러분은 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려 격려. 자, 다시 한번 이제 퇴장하실 때 격려 박수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광산을 면접 시작하셔야 하니까, 예, 가서 또 더 세 분.